술 좋아하세요? 마음이 울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술을 찾습니다. 근데 이 술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망하게도 하죠. 이렇게 술은 인류 역사와 함께 탄생해서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인물 에세이 이 사람에서는 평생 동안 이 술을 만들어 오신 분을 만나봅니다. 회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예. 그렇게 연세가 80이라고 들었는데 제 첫인상이 너무 젊어 보이시고 무엇보다도 멋쟁이세요, 굉장히.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곳에 이 연구소에 와 보니까 예. 그 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분위기가 참 색다르네요. 근데 여기서 직접 그 술을 만드십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그냥 뭐 전통주라 합시지만은 전통주라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옛날부터 만들었던 술은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예. 근데 엄청나게 많은 걸 다 소화는 못 시키고 예. 그저 이제 액수만 빼가지고 예.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주로 어떤 술을 지금 만들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이때까지는 이 술, 쌀, 예, 예. 이제 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다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조물주가 예. 술을 만드실 때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제 과실이거든요. 네. 예, 과실이 그게 이제 술 원료주에서 제일 으뜸이다 합니다. 네. 근데 참 성서에도 있듯이 예. 그 포도주가 이제 포도주가 많이 술 등장하죠.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그걸 너무나 도외시했다는 겁니다. 전통주를 합시고 과실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이제 곡식만 가지고 술 만들 생각을 했다가 예.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아 놓이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아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근데 문명된 나라일수록 과실을 가지고 술을 많이 만드는데 네. 아니 우리는 과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외국에서 사먹기만 사먹지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만들 생각을 안 한다 합니다. 예. 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요새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과실하고 아쉽죠. 곡식하고 같이 믹서하는 술. 거기에 전적으로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이제 전통주에 주로 관심을 가지셨는데 요새는 과실주의 중요성을 예, 다시 그렇습니다. 생각하시고서는 예. 과실주도 연구하시고 또 그걸 혼합한 것도 곡주하고 혼합한 것도 연구하시고 하시는군요. 예. 근데 술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가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잘못 만들면 맛보시다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 뭐 얼굴에 뭐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연재로 놔둬도 술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이 하늘이 이치다 하는 거예요. 조물주의 역할이지 사람의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참 사람이 이 술이 이거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찾기 시작하다가 이제 술 만드는 제조 방법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좋은 술을 만드는 데는 첫째 좋은 원료가 필요하다. 네. 인공을 많이 강한 원료보다는 자연 원료를 쓰는 것이 그게 최고다 하는 이제 그 정신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농산물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술을 만드느냐 하는 게 내 목적인데 예. 그런데 흔히들 말인 잘못된 곡식 가지고 술을 만든다든지 보다 싼 원료 가지고 술을 만든다 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인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좋은 술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최고의 원료 가지고 만들어야 비로소 좋은 것이 되지 나쁜 것이 좋게 되지는 된다 하는 이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그 원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요즘은 이제 어떤 생각을 바꿨나 하면은 토양 버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토양 버튼. 토양 버튼 가공이 안 되는 토양 가능하면은 그러나
지금 현재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예. 적어도 화학약품을 쓰지 않는 토양, 예, 예, 예. 말하자면 건비하는 거예요. 예. 건비를 안 쓰는 토양, 물도 공해를 안 받은 물, 예. 이것이 기본이 돼야지 되지. 예. 안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좋은 거 만들려고 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예. 지가 그것이 굉장히 그 젊을 때 통절히 느끼는 게 뭔가 있긴 해요. 지가 그때 이제 20날짜 사자가 붙었던 해인데 그때 이제 술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지간히 선전을 딱 하다가 보니 이놈이 히트가 되는 거예요. 네. 히트가 됐는데 술이 모지라는 거예요. 네. 아유 큰일 났다 시켜가지고 가만히 내한테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대구 그 동촌이라는 데서 브란데 만들어가지고 이제 몸 팔고 나면은 브란데가 있었어요. 브란데가. 네. 네. 근데 내인데 또 와가지고 브란데를 이거 좀 사주시오. 그러면 모지는 소주에 타면 괜찮을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야. 예. 가만히 생각이 들어보니 솔깃하다고요. 야, 옳지. 그 술을 사가지고 넣으면은 이 술이 모지라는 걸 보충이 된다 싶어가지고 그걸 몸 파르는 걸 한목이 다 샀어요. 예. 80성 가만 상당한 양입니다. 예. 사가지고 있는 만들었던 술에다가 떡 타가지고 내는데 내가 타기 전에는 맛을 보니 굉장히 좋아요. 맛이. 이 향기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딱 넣어가지고 시장에 떡 내봤는데 일주일도 안 가서 전화가 막 오는 거야. 예. 그 멋있는 술이 이런 술이 있느냐고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막 전화가 오는데 그 소리 떡 듣고 이럴 리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내가 맛을 떡 보니까 콱 토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게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들었던 소주에 술에 몸 팔아가지고 몸 판다 하는 건 그 술 나쁜 거다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가. 네. 이놈하고 섞어나네. 화학작용을 일으키가 토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네, 네. 내가 그래 돼가지고 모처럼 좀 선전해가지고 팔리려고 하는데 그게 동기가 내가 문 닫게 됐습니다. 예. 내 평생에 내 그때 할 때는 뭔가 내가 평생에 이 제품에 걸겠다 하면서 우리 옆에 내가 밤중에 우연히 선전하려고 이불 덮으시고 녹음까지 해가지고 온갖 예. 고생을 다 했는데 결과가 그래 되니까 예. 세상 살 맛이 안 나와요. 예. 야, 내 죽어도 이제 술 안 만든다. 하고 이제 술 손들는 겁니다. 그러셨죠. 여기 이제 사람이 잔재주를 부리지 마라.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견디야지. 왜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넣느냐? 그 소비자 속인다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때 내가 어떠한 있더라도 잔재주 말하자면 그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예, 예. 절대로 내가 이런 짓은 내가 죽어도 안 하겠다 하고 이제 그 양장 팔고 그냥 포항으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예를 든 거와 마찬가지로 좋은 물건은 잔재주를 부리지 말고 좋은 원료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 네, 네. 배상면 회장께서는 그 50년 이상을 술과 함께 살아오셨는데요. 예. 그 처음에 어떻게 그 술과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아버님께서 혹시 양조장을 하셨나요? 아버지는 아니고 내 삼촌이 네. 내가 농해화학을 하고 있다 하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술에 대해서. 네, 그러셨군요. 네. 아니, 참, 질문을 하니까 이놈 답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술에 대해서 이제 네. 공부를 하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되셨군요. 그 정도로 얘기하죠. 예. 그러면 처음 만든 술은 어떤 술을 만드셨어요, 회장님? 처음 만드는 술은 이제 그때 내가 이제 학교 교수님한테 학교에 무슨 행사하면 내가 술 만들 줄 아니긴 해. 내가 만드는 술 가지고 그렇게 회식하십시오. 예. 그럼 실습을 하자 이래 되는 거야. 네. 근데 실습을 하는데 나 술 만들 줄 아는 학생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또 성생도 또 몰랐고. 네. 그 내가 이제 지도를 해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가지고 떡 성령님한테 떡 주는 야 이거 됐다 말이지. 예. 이거 회식하자 하면서 학교 교수들끼리 나눠 먹고 무슨 술을 만드셨어요 그때? 청주. 청주를요. 예. 아. 그럼 이제 처음부터 전통주를 만드신 건 아니고 아니죠. 이제 그런 술로 시작하셔가지고 옳지, 나중에 옳지. 전통주에 그렇지. 관심을 맞습니다. 갖게 예. 되셨군요. 아. 그러면 이제 전통주는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전통주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 때, 막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전통주에 속하는데 매실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매실주요? 합성 매실주. 예. 합성 매실주를 만들려면 매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예. 진짜 매실 같으면 매실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때 겨울이 되나 매실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가 이제 오미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오미자. 오미자. 예. 새콤하잖아요, 오미자가. 네네네. 하하, 이 새콤한 맛을 이용해가지고 겁 없이 네. 에라 이게 새콤한 술이기 때문에 이걸 그만 매실주로 하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 매실주로 가져가면서 이제 거기다가 한약을 곁들여 가지고 그 매실주 딱 하고 네. 내는 겁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뭐 또 소주도 만드셨었잖아요. 그렇죠, 기린 소주라고 뭐 기린 소주 유명했었는데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바로 얘기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기린 소주 굉장히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도 끄고 잘 팔렸었죠? 처음에 잘 팔렸다 해봐 야이 뭐 보잘 것 없이 예. 그 참 제일 첫 번째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이 가연 이 얘기가 잘 전달이 되시면 좋겠는데 보통 남이 만드는 거는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럽니다. 힘없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뭔가 머리를 써야 된다 그래요. 네. 머리를 써가지고 남이 생각 안 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때마다도 소주는 뭔가 진로를 진로. 시해서 전부가 그렇죠. 네. 작곡 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쌀은 비싸니까 쓸 음주도 못 내리고 전부 이제 보리쌀이나 조나 이런 거 작곡 가지고 이제 소주를 만들 때인데 네. 이 남하고 같은 거 만들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예. 쌀로 만들자 이래 되는 거예요. 예. 비싼 쌀. 그때는 작곡이 굉장히 싸요. 네, 싸요. 네, 네. 근데 그런데 이놈 쌀 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비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계산을 딱 대보니까 음. 작곡가 만드는 술이나 쌀가 만드는 술이나 별 차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왜 이라는 모르지까지는 적기 나가는데 뭐 수지가 안 맞으면 엄마는 수지 안 맞겠나 하면서 작은 색다른 걸 만들자 하는 걸 이제 전제로 해서 작곡가 만들고 쌀과 술을 딱 만들었지만 괜찮아요. 네. 괜찮아가지고 그때 마침 대구 그 역 앞에 상공장례관에서 그 식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식품 전시회라 하지만 다른 식품 하나고 전부 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전부 다가 이제 진료를 딱 떼놨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 이 진로도 있고 온갖 소위 선전된 술이 있는데 내가 이거 생자로 내는 술이 이거 그 어디 존재나 있겠나 싶었는데 뭔가 방법이 없나 하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에라 이 자리에서 한번 미기보자 직접. 네. 이제 쌀술이 있기는 근본적으로 맛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쌀술을 한번 미기보자. 그러면 미기는데 이놈아 먹을 사람이 있어야 미기지. 안 먹고 내 빼뿌리면 미기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대구 시내를 한 바퀴 빙 고물전에 자전거 타고 이래 돌아다니기 보니까 아주 이래 둥둥이 하는 이런 당구가 수땡 당구가 미군 부대에서 고물전에 흘러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저런 당구를 가져와가지고 저기에다 술 4대로를 갖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예. 그거다 따라가지고 만미기만 이게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그는 이걸 수땡 당구를 하나 사가지고 그 이제 글씨하는 뺑기집 있잖아요. 네. 이제 사진관에 그림 그린 사람한테 이 렛대로 갖다가 기린 소주 렛대로 갖다가 하나 그리달라가 그리주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탁 놔놓고 그것만 놔놓으면 안 되겠단 말입니다. 녹음을 해야 되겠다. 녹음을. 아까 이제 그 녹음이 그게 이제 이거 해보니 자꾸 잡음이 나왔어. 우리 입을 덮으시고 녹음하자. 그래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녹음하라 하고 내가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주고. 그러나 그 전람회 자체가요. 예. 다른 데는 아무도 안 가고 그 자리에만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를 끌으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잔 맛보더니만은 사가지고 가지고 한 잔 네. 맛보더서 그걸 3개월간이나 그게 통했어요. 아, 그래 대구 사람 인구 개발 그때 1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네. 거의 꽉 알리지 버렸대 술 자체가요. 그래 내 재미가 봐가지고 에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술 도매상마다 그 당구를 가지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일주일씩 돌아다니면서 해놨더만 네. 확 퍼져버린 게입니다 고마워. 네. 그 확 퍼져버린 술이 내 잘해 갑니까? 내가 만든 술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그 문제가 생겨.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런 일을 했다가 차별화해야 된다. 네. 첫째적으로 차별화해. 네. 그래서 이제 하나 판 거의 가장 걸작 중에 하나가 요새 우리 많은 사람들 애주가들이 사랑하는 이제 백세주잖아요. 그럼 예. 백세주는 언제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역사는 그렇게 오래 안 되십니다. 안 되는 게 지금 그 백세주 시작했는 게 내가 이제 술을 또 연구하면서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뭔가 누룩이 네.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이 누룩이 성능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좋은 거 가지고 쓰면은 잘 되고 좋지 않는 거 쓰면 또 못 되고 아니 주조업 자체가 안전한 주조업이 아니에요. 네.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는 것이 누룩의 역할이 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 자체를 현대화를 해가지고 과학화를 하면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능을 알 수 있는 누룩을 만들면은 우리나라 그 술이 정상적으로 전부 다 만들 거 아니냐 네. 하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양주장을 하면서 그 연구를 했어요. 원료를 쌀을 생쌀로 술 원료 만드는 걸 갖다가 열을 가하지 않은 생쌀로 술 만드는 방법을 일부서 연구한다 한 내가 들었다 한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시작을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원료 종류별로 생원료로 섞우는 균이 따로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생쌀을 섞우는 원료가 있고 또 옥수수든지 밀가루든지 섞우는 생원료로 섞우는 균이 따로 있더라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거는 그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실용이 가능해야 된다 합니다. 그럼 그렇죠. 실용이 가능하려면 그 무징자 효소라 그래요. 네. 그 무징자라 하는 거는 생거라 하는 말입니다. 네. 무징자 효소를 어떻게 하면 값을 적게 믿게끔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러나 뭔가 이제 그 힘을 확 올려야 된다 합니다. 무징자라고 할 수 있는 효소의 힘을 확 올려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5kg를 쓸 거를 갖다가 1kg를 써도 되면은 그건 이제 수지가 맞다 합니다.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걸 역가라고 그래요. 역가를 높은 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높은 것만 만들었다 그래서도 안 되고 네. 그 이용 방도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하니라고 엄청난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니 그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일이 그 아닙니다. 끈기가 대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또 그렇게 발견이 됐다래도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제성이 있는 것까지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끈기 있게 계속 연구하셨나 그거 봐요. 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백세주가 91년인가요? 93년인가요? 그때 나왔죠? 그 정도쯤에 그 90년대 전에 초에. 8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구는 뭐 한 10년 이상 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10년 이상. 대중화되고 실용화된 거는 그렇죠. 90년대 초에 오일 쇼크 이후에 그런 배경이 있군요. 근데 회장님께서는
약재 같은 걸 넣어서 몸에 좋은 술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게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자, 이놈 약주라도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된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가 있긴 해. 그 약주 계통은 전부 다가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예. 그때가. 근데 머리 안 아픈 술로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예. 그 이유는 어디서 있느냐. 그 우리 동식물들이 먹는 사료가 열을 가해서 먹는 게 아니고 생거로 먹는다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소도 여물을 생거로 먹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부러 그냥 불을 떼가지고 그냥 그런 여물을 갖다가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덮으면 예. 불합하는 그냥 생거. 그 덮부가 미긴다 하는 법은 없고 예. 생거로 미기는 게거든요. 예. 그런데 생거로 먹어도 그 사람 그 동물들이 건강을 유지가 되는데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일단 열을 가하면은 영양분이 어떠한 형태든지 일부가 파괴되거든요. 예. 바이타민 파괴되는 건 물론이고 또 이제 단백질 계통이 열에 의해서 변성이 돼 가지고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거기 또 몸에 들어가지고 좋은 거 없다 합니다. 그러면 이 무증자가 방법이 골치 아프는 그것을 해소할 거 아니냐 하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돼 가지고 막 그냥 술을 막 미겠어요 사람들한테. 막 미기 때문에 결과가 머리 아프다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하는 사람이. 꽤 좀 먹어도 괜찮더라 하는 그런 말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네. 옳지. 이제 이 좋은 점이 심하니 그때는 이제 주로 내가 미생물 학회에 내가 주로 나갔거든요. 나가 이제 학자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고 또 그 술도 미기고 그래 했는데 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이제 머리 안 아픈 거 말고 보다 건강에 좋은 건강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 한약 중에는 그 참 보양제 한약이 있잖아요. 예. 이 이제 그거 참 그야말로 수천 년간 검정이 끝난 유명한 한약들이 있거든요. 강장 강경제라는 게 있다고요. 이놈을 갖다가 술에 넣으면은 그야말로 기능성이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자 골치 안 아프다. 그 다음에 기능성 있다. 두 가지 겸하면 다른 거하고 경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소비자가 알기 되면은 그렇죠. 자 이와이면 몸이 좋은 거. 그렇죠. 네. 그런 이제 팔릴 거 아니냐. 네.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하죠. 너무 또 네. 오래 가면 안 되겠네. 네. 근데 이제 백세주를 계속 그냥 백세주 하나만 애주가들이 마시면은 100세까지 살 텐데 요즘 유행하는 게 50세주라고 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백세주하고 소주하고 섞어가지고 마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세주를 만드신 분으로서 자꾸 그게 이제 바람직한 것 그 같으세요? 질문을 내가 봤는데요. 네. 이 백세주가 도수가 적어요. 네. 알코올 도수가 13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또 이님이 좀 달아요. 네, 좀 맛이 단 편이죠. 네. 그 이름은 덜 채고 달만 술을 안 미킨다고요. 솔직한 이야기가.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주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달기 대가 있다. 일부는 쓴데 네. 우리는 달다 하는 거야. 네. 그 이제 전통주의끼리 좀 달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걸 아직 못 고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백세주 사장한테 내가 자꾸 요구하는 것은 왜 그 백세주를만 안 먹고 소주를 섞어 먹느냐? 이 귀찮지 않느냐? 네. 그냥 입에 맞으면 그거만 먹어도 될 건데 이놈은 소주 타가지고 딸을 갈락하면 이거 귀찮은 그렇죠. 짓인데 이것이 네가 소비자에 대한 봉사가 모자라지 않느냐. 그 제품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해라고 하는데 여간에서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이제. 예. 근데 사실은 섞는 게 이거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이거는 이거고 또 그 공부대로 또 마시고
그렇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좀 술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예. 저도 좀 공부도 확실히 할 겸 또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근데 대표적인 게 소주, 그다음에 전통주, 그리고 막걸리 이런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가지 방법이 다 다르죠? 만드는 방법이. 회장님께서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막걸리라 하는 그야말로 이제 쌀하고 예. 그 누룩하고 네. 그 이제 그 이스트하고 섞인 그런 상태에서 놔두면 지질로 그 술이 끓잖아요. 그게 이제 발효주죠. 그거를 바로 그냥 네. 채가지고 걸러 뿌리기는 막걸리거든요. 이 뭐 채가 막 문대에만 밑에 꾸중물이 그 걸쭉한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 위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쌀 껍질이 네. 끝불만 남고 밑에 이제 부은 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막걸리고. 아, 그런데 그 놈을 당구에 넣어가지고 끓입니다. 예. 끓이면은 알코올분만 날아가요. 네네네. 그 날아가는 알코올을 갖다가 바닥 받는 게 그게 소주다 하는 겁니다. 아. 약주는 위안으로 가있긴 해요. 예. 이제 막걸리 같이 만드는 거를 오래좀 놔두면 이름이 깔아앉아요. 그렇죠. 예, 깔아앉으면 우물을 맑은 거를 갖다가 빼내는 게 그게 약주고 네. 밑에 거는 여전히 물 타가지고 막걸리고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거 원시적인 말거든요. 그래 예. 요즘은 발달이 돼가지고 약주면 약주, 막걸리면 막걸리지. 하나는 약주를 띄고 하나는 막걸리를 하고 그래야 찍지 않고 지대로 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만드는 원료가 아주 좋은 거 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놈을 갖다가 필터 프레스를 하나 가지고 꽉 눌리가지고 액을 빼님 짜르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저장해 놔놓으면 그 제1차적으로 이제 깔아앉기 생겨요. 네. 이 깔아앉는 걸 갖다가 필터해가 네. 맑게 만드는 것이 약주고 예. 이제 그걸 그냥 물만 찌꺼기를 물만 타가지고 내는 거는 그건 막걸리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럼 몸이 어느 게 좋겠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약주보다는 막걸리가 몸이 좋을 거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막걸리 양주장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 치놓고 배싹 마른 사람 없습니다. 아주 피부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약주 공장이든지 소주 공장에 있는 종업원들은 비식 말라갔어. 그게 겨울에 요즘은 발달이 돼가지고 난방이 잘 되잖아요. 네. 요즘은 손이 트고 뭐 이거 뭐 하는 거 없어요. 옷에 손 뜬 사람 없지요. 네. 막걸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 안 틉니다. 굉장히 차분돼서 그렇게 중노동 하는데도 이 손이 아주 맑아요. 예. 예. 그래서 술찌개 들어가 있는 목욕탕에서 목욕하면은 지질로 굉장히 몸이 부드러워지죠.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예. 원래. 그거를 막걸리 만드는 사람이 절실히 느끼가지고 그런 것을 학자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같은 되고 업자들 있군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 놓한 3,000개 있던 게 지금 다 없어지고 지금 900개인데 그 900개도 지금 현재 언제 날아갈는지 몰라요 지금. 예. 그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언뜻 생각할 땐 이름이 약주니까 약주가 막걸리보다 좋은 술이겠다 건강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마치 그 왜 쌀이요 현미가 이렇게 더 깎지 않아서 건강에 좋은 것처럼 막걸리도 자연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군요. 그런데 이제 하나를 제시하게 약주로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 굉장히 좋은 점이 뭔가요? 술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나 막걸리는 이놈은 그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술 덜 되는 걸 걸러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옛날에는 막걸리 만드는 사람도 술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 우물하고 밑에 거하고 쓱 같이 나오는 상태까지 술을 다 해야지. 조물주가 술을 만드는데 덜 되는 술 먹으라고
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놈 그 짓을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안 듣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술이 다 될 때는 독이 없어져요. 네. 아시겠습니까? 예. 술 되는 과정에서 독도 만들고 또 아닌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만드는데 다 되게끔 한다 하는 거는 조물주가 너 이거 먹어도 좋다 하는 허가예요. 허가 다 됐다 하는 건요. 근데 덜 되는 걸 먹으라 하니 이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직이 되는 게 막걸리가 이직이 되는 게 덜 되는 걸 자꾸 미기는 바람에 이직이 됐습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가요 100만 명을 전통주를 가정에서 만드는 사람을 100만 명을 만들자 하고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집에서 막걸리를 다 못 먹잖아요. 담을 때 지발 덜 되는 술을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삭아가지고 익어가지고 우물이 우물이 맑아지고 밑에가 부었는 상태가 될 때 그때 막걸리를 먹어라 하는 거예요. 예. 막걸리를 제조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투철한 그 전문 의식을 가지시고 잘 만드셔가지고 막걸리가 정말로 좋은 술이라는 게 또 홍보되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막걸리가 만들어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참 좋을 것 좋죠. 같네요. 예. 그 좋은 술, 그 참 그 봄에 말이죠.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야말로 술 잘 되는 술. 봄에 목 말아가지고 보통 사이다 먹잖아요. 네. 이게 밖에 갔다가 목 마를 때 막 그만 양주장 그 양장을 해시기 있긴 해요. 이 바가지 가지고 막 이 젖어 가지고 떠가지고 한 잔 턱 먹으면 막 선미입니다. 선미. 예? 그런 문화를 내가 세우자 하는데 일부는 지금 주세법 구조로 일본 주세법에 그걸 요인이 되어가 있습니다. 네. 일부는 네.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고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참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 문화를 만들어 보자 말이지. 그래 이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하는 겁니다. 그 목말아가지고 농촌에서 일하다가 그 먹는 맛, 그 말도 못하는 그 기분 좋은 거, 그거를 못하게끔 막아놨다. 내가 이제 양조업자들 회장을 또 만나가지고 불러가지고 당신 이 문제를 일부 면도로 우리도 그 주세법 바꾸자 건의를 한번 내자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좋은 양조장들이 우리인데 오면 이거 안 된다 하면 우리는 반대되니까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걸리 양중강 대학 하고 있다 또 나가는 겁니다. 예. 이왕 나시 이 얘기인데 이건 깎았다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연구하신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안 되고 그럴 때 또 굉장히 힘드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이제 그 제도를 놔두고 만드는 것 자체. 예. 참 요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했는데 그냥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때 해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수없이 그것이 쌓입니다. 안 되는 그 정도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학교 다닐 때 내가 깨치는 건데, 이 연구라는 것은 두꺼운 책이 이만큼 있다 하면은 그것이 만일 500페이지에 해당되는 연구 용량인 같으면은 999페이지가 499페이지까지 해도 안 된다 하는 거야. 그게 아시겠어요? 예. 마지막 1페이지까지 해야 비로소 그때 풀린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될 듯 한데 이놈 뭐 죽어도 안 된다 말이야. 죽어도 안 돼. 그래 이래봤다 저래봤다가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참 젊은 아이들도 그렇지만 몇 분 해보다만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치아버리다 그만둔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세상이 그리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뉴턴이 했는 말과 같이 자기가 아는 지식이라 하는 것은 모래밭에 모래 하나를 보다 못하다 하는 말, 그 참말로 그게 참 깊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이제 그걸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다 하는 걸 나는 어설프스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무쪼록 끈기 있게 참고 견디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신앙심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은 한 19살 때쯤 됐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시험 치려고 공부하다가 이제 결국은 몸을 다쳐가지고 병이 걸리는데 이제 살 희망도 없고 할 때인데 그때 내가 이제 그 해방전이죠. 해방전인데 아파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신문이 딱 들어왔어요. 일본 신문, 아사히 신문이라는 신문이 들었는데 신문 제하에 밑에 딱 뭐라고 딱 나오는 말이 일일 일훈 하는 말이 있는데. 일일 일훈. 그게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중이 이때까지 살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라. 죽는 것이 당연한데 이때까지 살았는 것만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해라. 이제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죽겠구나 가만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놈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죽는구나 하면서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걸 딱 읽었네. 이거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 것 해도 이거 참 고마운데 내가 왜 이때까지 그걸 몰랐는가 하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래가 이제 어지가 이제 조금 걸어다니고 해서 내가 이거 참 그때는 이제 성당이 기했어요. 교회가 많아서 교회가 많아서 교회를 나가셨군요. 교회가 많은데 절도 많고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에 또 갔더니만은 이놈 기도를 하는데 이놈 목사가 기도 다 해뿌리고 또 그 뭐 집사들이 기도 다 해뿌리고 내가 기도하려고 갔는데 이놈 기도는 나는 못하고 그래서 이거 내가 갈 곳이 못 되구나 가면서 내가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해버리가 또 이제 성당 또 이제 갔다. 그 이제 대구 동촌의 성당이 그때는 이 말바닥 하나밖에 없어요. 의자락 하는 거 없었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라틴어로 이제 하거든요. 옛날엔 그랬군요. 무엇이 말인지 모르고 못 알아듣는 게라 전혀 못 알아듣는데다가 이놈은 앉았다가 섰다가 했더니 죽겠다고요. 이거 내가 내 건강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성당 가는 거를 중지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정신면에서 종교관계 책은 뭐 불교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이제 철학관계 그런 책은 내가 많이 읽으셨군요. 근데 이제 뭐 교회에 비해서 성당에 가시니까 라틴어로 하니까 말도 못 알아듣고 혼자서 기도 많이 하실 수 있어서 혹시 더 좋으셨군요. 그래 혼자 기도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영세는 언제 받게 되셨어요? 아, 그 참 늦게 받았어요. 근데 늦게. 그게 이제 예. 교황이 와실 때가 83년도 예, 아닙니까? 83년도에 와실 때인데 그때가 내 60살이에요. 바로 60살 때. 그러셨군요. 60살이 때인데 우리 집 사람 10년 전에 이제 받고. 그 회장님 자제분들이 지금 다 가업을 계승하셔가지고 주류업계에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업 계승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흐뭇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불만을 가졌죠. 네. 가졌다가 지금은 만족하고 있죠.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 회장님께서 이제 뭐 연구에 몰두하셔서 많은 것을 이루셨지만 또 그 사모님께서 곁에서 경영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많이 그 도움이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참, 내 인생에 네. 예, 가장 이제 성공작이 우리 집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네. 가장 제일 첫째로 꼽는 성공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사람을 구해시kin 해. 네. 근데 그 조금만 잠깐 이 얘기하면은 내가 굉장히 어떤 거있긴 내성적이에요. 성격이 그러셨군요. 활동적이 네. 못되고 네. 하고 싶은 이 얘기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내성적이었는데 그 와이프가 이 얘기는 못하지만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러시군요. 예, 활동적인데 하하 저 사람하고 내하고 내 모질이는 걸 베타 하프로서 좋겠다. 예. 내 이 사람을 죽어도 물고 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쭈기차게 이제 대시해가지고 예. 진짜 해보니까 내 모질의 점을 전부 다 커버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예. 예, 굉장히 나는 가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술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회장님 자신은 술을 좋아하세요? 술은 좋아 안 하지요. 먹는 건 아세요? 먹는 건 좋아 안 하지요. 네. 그 자체가 이제 재미가 있어서 그래 하는 거죠. 아, 그 좀 재밌네요. 술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그럼 술도 많이 못 드시는데 술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가 되셨네요. 근데 난 그보다도 요새는 뭔가 이게 네. 우리나라의 농촌을 어떻게 하면은 부강하느냐. 부강하는 거는 고사하고 불란서 농촌만큼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내가 현재 지금 집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요즘 이제 회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가양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집에서 만들 수 가양주로서 있는 예. 술 그거 보급하는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특히 이제 그 방법이 잘 없이 있긴 해. 네. 가톨릭을 믿는 네. 농민들 가톨릭 농민들. 을 네. 먼저 술 만드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아. 예. 그러면 그 가톨릭 신자나 그 농민들, 그 수도자들한테 이렇게 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면은 그 우리 가톨릭에서는 미사주가 참 특별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미사주도 좀 잘 배워서 우리 미사주를 우리 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농산물로. 우리 농산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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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내가 지금 이제 1차 목표까지 있는데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네. 미사주를 이제 그 우리 손으로 만드는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술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술보다도 맛이 좋게끔 이왕이면은 그렇죠. 그렇게 작품을 하면 수녀님들하고 합동을 한번 하자 하는 거예요. 만들자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일이다. 그거 원하시는 일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외에 또 소망, 꼭 이루시고 싶은 소망 있으세요? 회장님? 그래, 가톨릭급 신자 중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과실 만드는 그 농민이 네. 한 1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12만 전국에. 정도. 예. 이 12만 가지고 이게 너무나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네. 전체 농민이 생각할 때는. 그래, 가톨릭 농민들이 그야말로 이거 과실주 만드는 데를 일반 국민들한테, 농가들한테 가르쳐주는 원동력이 돼가지고, 뿌리가 돼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농촌이, 예? 불란서까지 되려면 한 100년 걸릴 겁니다만은, 그래도 차근차근
발전할 거 아니냐 하는 네. 그게예요. 네, 네. 오늘 정말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좀 신동치 않은 이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반갑고요. 예, 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미사 때마다 포도주가 성혈로 변하는 그런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와인은 굉장히 친숙한 술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사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와인 전문가 이순주 씨의 지하 저장고. 여기에는 세계 각국의 포도주 2,500여 명이 보관돼 있다. Ce souvenir je te 30여 년 전 최초의 국산 포도주와 미사주를 만든 주인공 이순주 씨. 그에겐 이 와인 저장고가 도서관이다. 그가 수집한 와인 한 병 한 병엔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이순주 그의 와인 인생을 들여다본다. ça me fait du bien. Ça me v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사실 연세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얼굴 혈색도 좋으시고요. 혹시 와인을 즐기셔서 그런 건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인을 즐겁게 마시고 항상 네. 적당한 와인을 적당한 양을 네. 마실 줄 아니까 네. 그것이 하나의 건강의 비결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네. 그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요즘엔 사실 그 귀에는 익어요.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언어에 예. 있어서 자기 모국어 외로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예. 그러니까 시험을 칠 적에는 자기 모국어 가지고 치지 않습니다. 네. 그 외 물론 와인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도 보겠죠? 물론이죠. 기본적으로 와인에 대한 상식 봐야 되고 그리고 음식에 관한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와인과 음식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과의 관계 이런 것을 전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이렇게 서면으로 쓰는 시험, 구두 시험, 그다음에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앞에서 맛을 보고 그렇죠. 그렇게 음식과 궁합을 맞춰놓고 하는 시험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나라의 네. 가장 탑의 그 액터와 액트레스 다시 말하면 배우 네.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이렇게 앉아서 네. 심사위원의 역할을 하죠. 시험관의 역할을. 네. 그건 극장에서, 큰 극장에서 무대에서 합니다. 공연을 하듯이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아테네에서 제일 큰 극장에서 한 1,000여 명의 관중이 있고. 정말 거기서- 공연이네요. 네, 예. 그럼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장을 하고 예. 두 사람이 앉아서 예. 남자 심사위원, 여자 심사위원, 그 유명한 배우가 하죠. 예. 대역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와인 테이스팅하는 거, 구두 시험, 예. 그리고 손님에 대한 그 모든 그 예절이라든가 예. 다 종합적으로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유럽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사실은 공연을 제일 많이 봐요. 제가 그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그 특히 연극 공연이나 뭐 이제 오페라나 이런 공연들을 챙겨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가시면 와인을 먼저 챙기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눈이 먼저 가는 것이 와인이에요. 예. 와인 쪽에 갑니다. 그 나라의 와인이요. 네, 그 나라의 예. 와인. 그 나라의 와인을 본다면은 그 나라의 그 민족성이라든가 네.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점칠 수 있고 예. 대략 사람의 성격들도 예. 우리가 좀 같이 비교해서 그래요? 생각해 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프랑스와 독일 뭐 이렇게 이태리 이렇게 와인 맛은 어떻고 예. 민족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풍치가 나는 것 예, 같다 그런 이렇게 점을 설명해 주셨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예, 기후적으로 차이 나는 네.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면은 먼저 이태리 와인을 보면은 상당히 강렬합니다. 네. 예, 이태리 사람들의 성격이 상당히 좋지만은 네. 상당히 좀 급하고 네. 좀 이렇게 강렬한 다혈질적이고 그래서 다혈질적인 네. 그런 성격과 마찬가지로 이태리는 전 국토가 20개 주로 돼 있는 구성이 돼 있는데 예. 어느 것이고 포도주가 한 병도 안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국가에서 전 포도주가 생산됩니다. 아. 그리고 강렬한 와인이 예. 있고 프랑스는 이제 불그뉴하고 볼도하고 차이가 있는데 볼도는 그냥 여러 가지 혼합해서 만드는 스타일이고 예. 그러나 같은 프랑스에도 불그뉴는 혼합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예. 한 가지 품종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 네.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서쪽과 동쪽과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불그뉴 와인의 특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이제 와인을 생산한 나라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네. 독일은 그 13개 주가 네.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선선한 곳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네.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독일의 와인은 상당히 그 부드럽고 그다음에 이 산이 좀 높아가지고 그 참 상큼한 맛이 많고 예,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와인들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되고 있고요. 예. 예. 그 와인에 따른 그 와인 맛을 봤을 때 그 나라의 문화 또는 기후는 물론이고요. 가장 네.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민족성이나 성분까지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 와인을 통해서 거의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나 문화 뭐 전부 다요. 가까이 빨리 접촉할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독일은 모든 그 지도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퍼펙트한 그러한 완벽하게 끌어가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와인의 품질도 네. 법적으로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상생활에 쓰는 와인하고 그다음에 포도를 늦게 따서 만드는 레이트 하베스트라고 하는 독일 말로 스페이트레이스라고 하지만은 거기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제일 고급으로는 베어렌 아우스레이스라고 해서 포도 알맹이만을 따서 네.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술을 담그는 네. 그런 아주 고급 와인을 만들죠. 네. 이런 것은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부터 해왔고 잘하고 있고 그 제도를 만드는 거 그런 것이 또 돋보이죠. 독일 와인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좋아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국의 우리 음식은 채식가들이 많으니까 예. 채식이 많죠. 그쵸. 그래서 그 채식하고는 그 안에는 그 유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와인도 화이트 와인 쪽으로는 유산이 많습니다. 네. 유산균 예. 작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잘 그 상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트 와인을 많이 마셨죠. 아, 예. 그 와인을 개인적으로 즐겨 드시는 게 그러면 독일산 화이트 와인인가요? 아니면 늘 때에 따라서 다르신가요? 음식하고 같이 먹을 적에 다르죠. 예. 항상 다르게 하시죠. 예. 와인을 마시기 위한 테이블 자리라면은 네. 내가 고르죠 와인을. 예. 그럴 적에는 특히 여름에는 네. 거의 화이트 와인을 많이 먹습니다. 예. 화이트 와인을 네. 좀 신선하고 산이 많기 때문에 생그라움을 네. 느낄 수가 있고 맛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에는 레드 와인 쪽으로 많이 마시죠. 흔히 다른 분들은 이것을 와인 창고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지만은 저는 제 관점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저는 여기 도서관입니다. 여기 있는 약 2,500병 되는 와인들의 그 하나하나가 한 권의 책입니다. 저에게는 그 와인의 유래와 그 배경 그리고 포도나무의 생장 과정 그 해의 농사 짓는 그 조건 그 상태 그리고 농부들이 애를 써서 가을에 수확할 적의 그 상태 거기에는 당분 그리고 산 그 숙성도 그다음에 건전한 포도가
생산이 됐는지 그런 것이 다 이 한 병 한 병의 병에는 그 책과 같이 그 역사가 다 그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맛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In vino veritas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와인 한 병에는 진리가 있노라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파생된 거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에야 저희가 그 와인에 대해서 그래도 다들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이든 특별한 날 와인을 즐기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참 와인이라는 게 참 생소하고 낯선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음 포도주라는 것을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쭉 어렸을 적에 성장하는 과정에 유교 사변도 걷고 예. 이럴 적에 집안의 그 제일 어른이신 예. 그리고 외삼촌께서 인간답게 살려면은 네. 농촌에서 생활하는 게 좋겠다 예. 하는 하나의 그 의견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쭉 서울에 살던 사람들인데 네. 서울에 있는 집안을 집이라 가산을 정리하고 네. 경기도 부천에 가서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네. 근데 참 힘들었죠. 예. 안 해보던 일을 하고 예. 그래서 농사를 이제 열심히 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낮에는 학교 가고 저 거꾸로 네. 낮에는 학교 가고 밤중에 달밤에 나가서 농사도 짓고 네. 이런 생활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좋은 포도를 생산했는데 네. 서울에 갖다 팔자니 예. 그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갖다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품질이 상당히 좋으니까 백화점에 갖다 판 거죠. 예. 그런데 역시 그 1차 상품은 시한성 상품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면은 가치가 떨어지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비가 오면은 상당히 네. 어렵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가공을 해야 되겠다. 네. 다시 말하면 2차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하는 결심을 쓴 거죠.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고생을 했죠. 네. 저는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가공 기술을. 포도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걸 2차 상품을 가공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 포도주를 생각을 하시고 독일로 유학을 가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여기서 배울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예. 하는 것을 생각했다가 한국하고 비슷한 그 조건에 있는 나라를 가야 한다. 예. 역시 독일에 갔는데 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는 기후 조건이 예. 또 그리고 지형적인 조건 예. 모든 조건이 한국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그래서 거기가 독일에 가서 가이젠하임 그 가젠하임이요. 가이젠하임 예. 라인강변에 있는 네. 그 학교에 가서 상당히 역사가 깊은 예. 학교죠. 몇백 년, 한 200년 된 네. 학교고 그래서 거기서 하숙을 하면서 네. 공부를 했죠. 그 하숙하는데도 그 포도원 한복판에 예. 양준장이 있고 예. 그래서 1년 내내 예. 그 포도주 공장에 그 돌아가는 거라든가 예. 포도원의 작업에 참여하고 예. 좋은 경험을 공부는 얻은 거죠. 학교에서 하시고 하숙은 그렇죠. 양조장에서 네, 하시고 아주, 해서 아주 푹 파묻혀서 사셨군요. 그렇습니다. 푹 포도주에. 파묻혀서 예. 말씀 그대로 푹 예. 파묻혀서 살았고 아주 그쪽에 포도주 생산하는 지역의 그 문화와 풍습 그걸 만끽하면서 살았죠. 저희가 사실 아마 모든 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와인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와인을 만드신 분이라고 들어서 그걸 처음에 만드시게 된 게 언제죠? 처음 와인을 만드시게 된 게? 75년부터 만들었습니다. 15년도요? 개인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예. 둔포에 아산 둔포에다가 땅을 사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예. 또 그 힘이 많이 들고 예. 그래서 상당히 보미도 한 7만 평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 농기구도 트랙터도 사오고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가 너무 비용이 들어서 힘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을 적에 두산에서 예. 돌아가신 박두병 회장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만큼 경제 발전이 되고 하면은 와인을 이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올 것 같다 이런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두산에서 그러니까 오비맥주의 일원으로서
두산을 이제 와인을 시작했죠. 예.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처음 제대로 생산한 국제적인 그 수준에 맞는 와인을 처음 생산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좋은 와인 문화를 도입하게 된 하나의 기본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는 생각하기에도 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론 저희 나라 포도는 맛있죠. 그 포도를 경작하는 일에서부터 그 포도주가 와인이 되어 나오기까지의 그 전 과정이 참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모험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서 시행착오도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한다니까 여러 사람이 의견이 있었어요. 네. 좋은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와인이 되겠느냐 네. 이런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포도 맛있고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그 선선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독일의 그 리슬링을 가져왔죠. 네. 그래서 그걸 비행기로 한 35,000주를 가져왔어요. 네. 리슬링하고 그 외에 몇 가지 품종을 네. 그래가지고 경상북도 그 영일군 네. 청하면이라고 바닷가에 네. 거기다가 13만 평을 네. 사가지고 못 쓰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훌륭한 일이었다고 회사가 결정해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이 농사 못 지는 하천부지 네. 거기다가 제방을 쌓고 그거를 옥토를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성공했다는 거 네. 그것이 하나의 좋은 국가에 대한 공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렸나요? 처음 거기에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숙성된 와인이 나오기까지가 만 3년. 3년 걸리셨어요? 네, 만 3년하고 4년째 나왔죠. 예. 네, 4년째.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키워서 3년 만에 열매가 달리고 네. 그거를 수확을 해서 또 그 다음에 포도주가 시중에 나갈 수 있으니까 만 4년 만에 걸렸죠. 처음 나온 포도주를 드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기억하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평생 사는 하나의 그 결정적인 노력의 결과구나 하는 생각도 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대를 했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다 어떻게 말씀들을 하냐면은 이제 화이트 와인을 만들었으니까 처음에는 레드 와인 조금이었죠. 기후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해서 그렇게 했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와인이 빨갛지 않고 왜 하얗냐? 네. 이렇게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많이 하셨어요. 정말 몰랐군요, 우리가 와인에 그렇죠. 대해서. 와인 하면 다 빨간 거로만 생각했는데 하얀 와인이 나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시중에 내니까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했어요. 네.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니까 독일의 그 외관에 계신 독일 수사님들 네. 그 많은 수사님이 독일에서 오셔서 외관에 계셨죠. 네, 외관에 계셨거든요. 그 수사님을 초대해서 한번 와인 테이스팅을 부탁을 했어요. 감정을 부탁한 거죠. 그 전부 보시고 한 20여 가지 와인을 탱크별로 이렇게 제공을 했죠. 맛을 보시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도대체 이렇게 좋은 와인을 독일에서 떠나서 한국에서 맛보는 건 처음이다. 이건 정말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너무 기쁘셨겠어요. 그러면요, 기쁘고 이제 저도 안도감도 가졌죠. 역시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니까 좋았죠. 그리고 제 말로서만 이제 주장하는 것보다 객관성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들은 그 와인이 생산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쭉 청년기를 거기서 지나신 분들이니까 누구나 다 신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기 시작했죠. 그것이 지금도 머리에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와인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산이 됐고요. 또 미사주를 처음으로 또 우리나라 와인으로 바꿔주신 분이라고도 들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사대째 캐톨릭입니다. 네. 가톨릭 사대째 신자고. 4대째요. 집안 4대째 네. 가톨릭 신자시라고요. 네, 제가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쭉 가톨릭의 교육을 받았죠. 네. 학교도. 네. 그러니까 쭉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네. 와인을 만드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런 미사주도 네. 우리 와인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저 복사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 늘 미사주를 접하게 보기도 하고 마시지는 못했지만 감히 그쵸. 예. 시부님 이제 미사 드리시는데 그 성배에다 따라 드리기도 하고 글쎄 미사주에 대한 그 황홀감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귀한 네. 술일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늘 그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원 교구장으로 계시던 윤공희 주교님께서 예. 한번 해보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 가서 상의하고 그 당시에 또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최윤환 신부님 도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시고 같이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정적으로 예. 과연 교회에서 뒷받침이 되겠느냐 예. 이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예. 이렇게 하자면은 포도원이 최소한도 10만 평 이상 예.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도원 건설하는데 3, 4년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크든 적든 공장이 설립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수원 교구에서는 그 목적을 다지 못했고 상당히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두산에서 오비맥주죠. 당시에 그 돌아가신 박두병 회장께서 이제 이 사회에는 우리가 좀 공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오비맥주의 한 요원으로서 오비맥주의 그 경제적인 부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러면은 우리 주교님과 신부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를 못 하셨다가 네. 부산 들어가시고 나서 네. 그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는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미사주도 그렇죠. 드리게 전환을 됐던 시킨 거군요. 거죠. 예. 네. 네. 그게 참 글쎄요. 직접 그 기른 포도나무 포도에서 와인을 만들고 그게 또 미사중에 성혈로 바뀌는 걸 보시면 기분이 어떠실까 싶어요. 예. 네,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요. 더더욱이 우리나라에선 그러한 문화가 아직 없었는데 그 큰 그 와인 공장을 준공식을 할 적에 그것에서 생산된 그 와인을 가지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네, 그때 준공식 때요. 그 미사를 축성식을 한 거죠. 할 때 이동호 아빠스께서 오셔서 그 미사 집전을 해주셨어요. 나는 그것이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할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람 있고 또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네. 그 미사주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순수해야 됩니다. 네. 순수한 과즙으로서 과즙을 발효시켜서 만들어야만 그것이 되는 거죠. 다른 화학약품이라는 거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단 우리나라 기후적인 조건으로서 보호당은 좀 해야 됩니다. 보호당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교회 당국에 마지막 교황청까지도 조회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연 조건이 어려울 적에는 다소의 보당은 용이 된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그 미사주를 이렇게 드리게 되고 나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신부님들하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쭉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런 신부님들 고생 많이 하셨죠.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어려운 게 포도주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그 포도주가 제일 먼저 들은 게 포르투갈에서 왔어요. 포르투갈에서 왔고 스페인에서 왔고. 그러니까 주로 더운 나라에서 온 거죠. 먼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국까지 포도주가 들어온다면은 적어도 3, 4개월의 세월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운송이 안 되거든요. 배로, 그 당시에 비행기로 가져올 수도 없는 시대고, 배로 와야 되는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바로 여기 오는 배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중간에 여러 나라를 거쳐서 와야 되고 하자니까 어떠한 그 특히 그 와인은 무거우니까 네. 배 맨 밑에다 실어야 됩니다. 네. 또 기후적으로도 그 온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배 밑에다 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장거리 운행하는 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그것을 다시 옮겨서 실어야 되고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몇 달을 걸렸을 거로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미사주를 내가 그 복사를 할 때도 보면은 복사하는 미사주를 적정량을 좀 따르려고 애를 쓰는데 네. 시부님은 미사주가 아까워서 네. 이게 좀 적게 따게 하기 위해서 그 성반을 올리시는 네. 그러한 그렇게 그 고뇌를 가지신 분들을 네. 저는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미사주 우리나라 제주인데 네. 제사에 쓰는 건데 우리나라 국산을 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네. 있었죠. 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하자면. 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와인을 잘 즐기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또 막걸리도 있고, 네, 청주도 좋은 술이 있고, 많죠, 소주도 또.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병행해서 쓰겠죠. 예. 그러나 이제 점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예. 이제 문화 수준도 높아지고 하면은 우선 자기의 건강을 생각하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는 역시 포도주죠. 네. 네, 그래서 왜 건강에는 포도주가 제일 좋을까요? 네, 우선 포도주 한 잔에는 예. 140여 가지의 미량 요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강에 필요한 예. 그러한 그 미량 요소죠. 그것이 네. 140가지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예. 또 골격을 형성하고 네. 우리 근육을 만드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남자로는 하루에 그 석 잔 정도, 네. 또 여성이면은 한 2잔 정도를 같이 식사와 더불어 음용하면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좋은 된다고 저는 거군요.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점에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인에 대한 잘못된 상식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많죠, 아직. 예. 아직 많죠. 예를 들어서 붉은 고기에는 빨간 포도주.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예. 뭐 그런 그 경직된 예. 그런 상식은 조금 너무 지나친 상식이고요. 맛에 관한 거거든요. 예. 그래 우리가 음식과 같이 더불어 음용을 할 적에 예. 그 음식과 상성이 맞는 예. 입속에 들어가서 그 맛을 조화를 예. 잘 이루는 그 포도주만 자기가 고를 줄 알면 싼 것도 좋은 거죠. 예. 네, 우리가 흔히 알기에 오래된 와인이 좋은 것, 비싼 와인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또 다른 문제인가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너무 오래됐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 모든 와인에는 그 와인의 특성이 있죠. 포도 품종이라든가 그 생산된 지역의 네. 부분이라든가 특히 알코올 함량이라든가 네. 이런 것 때문에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한 2년에서 10년 사이가 제일 맛이 좋습니다. 네. 더 오래 갈 수도 있지만은 네. 그 레드 와인의 경우에는 3년에서 한 15년 이면 상당히 힘있고 네. 그 품질이 잘 숙성된 와인을 그 범위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값이 비싸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죠. 예. 네. 제가 듣기로 저장고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와인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나요? 제가 평생 이제 모으는 거죠. 예. 어디 해외 출장 가면은 전 가져오는 게 예. 옷이나 그런 거 안 사고 예. 그죠 와인을 사가지고 오거나 예. 또 뭐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예. 선물 주실 때도 와인분을 주시겠어요? 많이 주죠. 예. 아주 선물에 잘 쓰는 상품이죠. 예. 그리고 유럽의 대학의 동창들도 많고 예. 그래서 올 적에는 꼭 와인을 뭐 한두 병씩 이렇게 많이 예. 주죠. 예. 그러면 이제 한 몇 병씩 가져오고 예. 그거를 쭉 저장해 놓고 있고 몇 종이나 가지고 계신가요? 몇 병이라고 지금 한 여쭤봐야 2,000 아마 한 500병 정도 아마 와, 가지고 있을 겁니다. 2,500병이요? 그래서 저는 그 와인 저장고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 저는 도서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서관이요? 예. 비비오테이크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예. 하죠. 그 왜냐하면 와인 한 병 한 병에는
개성이 있고 네. 특성이 있고 예.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봐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와인의 특히 배경, 예. 역사, 그리고 그 해에 있었던 에피소드 예. 막 이런 거를 다 생각하면서 예. 그 와인을 저는 저장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마시죠. 한 가지 이것은 이태리의 유명한 그라폰네 마티라고 하는 1997년도 와인인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루피노에게 속해 있는데 이것이 이태리 명품입니다. 세계 명품 10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이 좋기 때문에 소기가 다 삭아가지고 바삭바삭 이렇게 연예가 독일의 십자군장을 받은 후에 독일의 대통령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아직 못 열어봤습니다. 이건 내가 좀 더 이따가 한참 숙성되어 있다가 무슨 특별한 날 열어보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런 카스라 독트라는 이 와인입니다. 이것은 트리아의 그 대주교 모몬드 2세가 오래 사시고 몸이 부시부시 약해졌을 적에 모든 의사들이 그 치료를 해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고 나중에 이 베른카스텔라의 그 농부가 이 포도주를 만든 사람이 자기네 민간요법으로서 이거를 매일 두세 잔을 들면은 틀림없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거는 샤또 마고 94년도 겁니다. 샤또 마고는 전 프랑스 국민들이 마음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샤또입니다. 이것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대통령하고 독일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한테 어디 가서 우리 협상을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독일 대통령이 샤또 마고에 가겠습니다. 이 와인은요 그렇게 특별히 비싸고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예. 맛이 참 좋은 와인이에요. 예.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의 메독 예. 와인입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것은 1994년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한 11년 됐죠. 와. 네, 이 정도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하면은 예. 바로 생산된 지 한 2, 3년 안에 마시는 것보다 네. 훨씬 숙성된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땄죠. 산 소리도 아름답죠. 예. 따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가 나죠. 예. 그리고 이 병이 이렇게 잔에 닿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 얘가 소리도 안 나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와인을 테이스팅할 적에는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모를 잡죠. 네.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예. 스템을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리가 있는 이 와인 잔을 스템웨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다리가 있어야 돼요. 왜 이러냐? 이거를 결국 한 번에 꿀꺽 우리가 막걸리 먹듯이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에 마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고 이 색상도 확인을 하고 검사하고 또 이렇게 이 와인이 정말 좋은 와인이냐 이것을 볼 적에 이렇게 돌려서 이 잔 벽에 와인이 묻으면은 이것이 흘러내립니다. 네. 그 흘러내리는 그것을 다리라고 이렇게 레그라고 이렇게 용어로는 표시하는데 다리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늘면은 이 와인이 상당히 엷은 와인, 다시 말하면 가벼운 와인. 네. 이것이 넓게 흐르면은 진한 와인, 무거운 와인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도 보기 위해서 흔들어서 이렇게 광선에 보고요. 그다음에는 코를 가져가서 향기를 맡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러면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향기가 저도 따라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드시고. 같이 하는 좋은 아이디어. 저는 맛까지 보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같이 이렇게 테이스팅하는 거 좋죠. 이렇게. 네, 저는 조금만 마실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잡고요. 네.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흔들면은 돌리는 또 거요. 돌려야죠. 네. 와인을 돌려야죠. 여기 보면은
아주 맑은 게 있고 부유물이 있다면 금방 나타나죠. 예. 그리고 눈보다 약간 15도 각도 위로 그게 더 훨씬 보기 쉽고 색상을 더 예. 아름답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테이블 매너에 예. 예의에 후룩후룩 하는 소리 나면 그건 실례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나라든지 이 와인을 태생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예. 용납이 될 뿐 아니라 예. 야, 저 사람은 와인 매니아구나. 이렇게 또 인정도 해줘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후룩후룩하면 와인을 입에다가 한 3분의 2 정도 넣고 예. 입술 한가운데를 바늘구녕만한 근육을 내고 예.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예. 그럼 이 구강 안에서 예. 입 안에서 터뷸런스가 생겨요. 예. 와류가 생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예. 공기가 들어가서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 방향족이 이 안에 있는 향기 성분이 날라서 코로 올라갑니다. 그럼 코에서 바로 그 신경세포가 그 향기를 맡는 신경이 바로 뇌하수체로 올라가죠. 예.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걸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흉내는 아름다움이 못 있어요. 내겠고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더 많이 입에 더 많이 넣고 딱 다물고 한 가운데 조그만 근육만 내고 그리고 공기를 쭉 빨아들이세요. 예. 잘 하시네요. 예. 네, 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이렇게 습관화 시키면은 그 재미가 아주 재밌습니다. 더욱이 이제 거기에 맞는 상성에 맞는 그런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은 하나의 복합적인 맛이 제3의 맛이 생겨요. 네. 지금 이 와인에는 어떤 음식이 어울릴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불고기도 괜찮습니다. 불고기요? 예. 예. 모든 요리 중에 소스가 예. 많은 음식보다 예. 구운 음식이 더 맛은 예. 인텐시브, 진하죠 맛이. 예. 그러니까 요즘 불고기 같은 거하고는 잘 맞죠. 네. 그 우리나라 와인 그 대표적인 와인이 마주왕의 이름을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당시에 예. 같이 이렇게 의견들 예. 모아서 했는데 우리나라 옛말을 땄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 순수한 말을 땄어요. 그러나 그 뉘앙스 때문에 예. 그 분위기를 유럽의 상품이니까 유럽의 음식이니까 그 비음을 내려고 예. 코스발을 예. 조금 내게 해서 마주앙 이렇게 예. 했거든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외국말이 아니죠. 예. 우리나라 옛말입니다. 마주 앉아서 모시랑자를 썼습니다. 예. 마주 앉아서 모신다는 네. 손님을 모신다는 네. 그러한 말의 뜻입니다. 네. 양주동 씨가 그때 살아계셔서 그분이 그 감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주 앉아 모신다라는 뜻이. 네, 이거 술을 가지고 아주 마주 좋은 앉아서 이름이네요. 모신다. 예. 모시랑자를 예. 쓴 겁니다. 이게 비음이 되고 예. 그래서 마주앙이라고 저도 그 불어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생각들 하시죠. 예, 예. 네. 프랑스에서 자귀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프랑스 본위에서 예. 이루어지는 그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자기 수여식을 줍니다. 예. 11월 달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프랑스의 국민들의 예. 자존심을 갖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르도 지방에 그 샤또 마고라는 예. 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본위에 있는 그 클로드 부저라는 또 옛 성이 있는데 옛날 수도원짜리예요. 예. 거기에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1년에 한 번 11월 달에 그 자기 수여식을 합니다. 네. 그건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수여식을 보러 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도 거기 오셔서 그 자기를 받았어요. 예. 저보다 선배시죠. 네. 같은 자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받았는데 이것은 그 프랑스 국민들의 그 긍지를 심어주고 네. 신사도를 지킴으로써 네. 그것도 하나의 각광을 받는 그러한 네. 자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이렇게 주는데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 그 자기를 예. 받았죠.
그래서 저는 그 포도주를 공부하면서 네. 하나의 프랑스 국민이 나한테 준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있죠.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 오늘 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지금 현재 와인을 많이 즐기고 계신 분 또는 와인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네, 끝낼게요. 특히 요즘은 그 웰빙 시대라고 해서 예. 건강을 위해서 많이 음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분수 이상의 많은 것을 취하면은 네. 거기서 플러스 되는 건 없습니다. 네. 반드시 피해를 받죠. 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와인을 고를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음식과 잘 맞는 네. 상성이 잘 맞는 거를 고를 줄 알아야 되고, 절대 과음하지 말아야 되고, 네. 네. 하루에 우리 성인 남자들은 네. 하루에 석 잔이면 족합니다. 네. 석 잔이면. 저는 몇십 년의 와인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다뤘지만은 이제까지 술을 많이 마셔서 아직까지 갈지자를 걸어보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의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내 몸을 관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하루에 석 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고요. 네. 여성들은 두 잔 또는 한 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족합니다. 네. 이 양은 무엇으로 결정하는 거냐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네. 뭐 권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혈액량과 비례하는 겁니다. 네. 자기 몸에 있는 혈액량, 피의 양과 비례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들은 석 잔 이상 네. 안 드시고 여성들은 두 잔만 드시면은 네.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미인으로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신자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그 성혈을 예, 받아보실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 네, 우리 특히 신자들은 네. 그 미사주를 예. 이제 성당에 가서 꼭 보지 않습니까? 예.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지만은 예. 사제가 대신해서 예. 미사주를 영하시고 예.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의 증상을 해주는 거고 또 제병은 몸으로서 은혜로서 이렇게 증상 상징되는 부분인데 그 미사주는 절대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취급하는 부분이 아니죠. 생각으로서. 그리고 더욱이 요즘은 양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형제. 모든 신자들도 사제가 영성제를 쪽에 이렇게 찍어서 예.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양형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유럽에서는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미사주도 없고 그래서 잘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무슨 축일제면은 축일날 많이 하죠. 양형제를 예. 하시거든요. 그때는 참 견고히 그 성체를 영하는데 상당히 그 비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 성체를 영할 적에는 마음을 좀 잘 가다듬고 깨끗한 마음으로서 영성체를 영해 주시면은 아마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생각할 적에 미사주 그런 걸 볼 적에 무슨 말이 생각이 나냐면은 라전 말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In vino verita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 잔의 와인에는 진리가 있노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속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짜 와인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나도 반드시 그 부정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진실한 와인만이 말하자면 변질없고 좋은 와인으로서 생각하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모두 다 성체를 영할 적에 마음속에 깊이 가다듬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와인 한 모금밖에 못 마셨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맛있고 아주 부케라 그랬나요? 그 향이 너무 아름다웠고 오늘 같이 나눈 말씀도 와인처럼 굉장히 향기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 같이 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입안에 가득히 남아있는 포도주의 향을 부케, 즉 꽃다발이라고 한답니다. 세월과 함께 더욱더 깊어지는 포도주의 부케를 오래오래 음미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